자, 6회차 2부 시작할게요. 자, 이제 저 훈민정에서 딱 하나 남았는데 사실 순경원 비읍은 제가 그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공시적, 통시적까지 얘기해서 그다음에 기본 글자 그 없어진 것까지 좀 이렇게 좀 바운더리를 좀 넓게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하려면 그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냐면요. 제가 지금 뭘 때문에 그 수매 여기 나오죠. 날로 수매 이 수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수매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두저함군인데 이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미 했던 거니까요. 비읍기 어두저함군인데 이 수매에서는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매일매일 씀에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뭐뭐 함에 씀에 먹음에 뭐 이런 거잖아요. 자 14번 이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14번이에요. 14번에 제목도 거창해요. 명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있어. 자, 명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어미의 변천에 대해서. 여기다 써도 돼요? 어? 자리 여기다 써도 돼요? 안 돼, 안 돼. 되게 길어. 없어? 이거 되게 길어. 이게 제일 길어. 잠깐만 기다려봐봐. 필요 좀만 있다 해. 자, 명사형 전성어미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명사형 전성어미는요. 15세기를 가르치기 전에 명사형 전성어미가 뭔지 먼저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이게 뭐 600년 전에 어떤지 알아야 되는데 뭐 이게 좀 더 어렵거든요. 자, 명사형 전성어미에 대해서 한번 가르치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가 조금 이쪽으로 약간 가야 될 것 같네요. 보이나요? 간신히 보이네? 대충 합시다. 자, 명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자, 얘들아 우리 발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 20명 있으니까 명사형 전성어미 시작. 명사형 전성 어미죠 당연히 어미. 그러니까 어간 뒤에 붙는 거겠죠 당연히. 뭐 어미는 많이 배웠으니까요. 그럼 첫 번째 명사형 할 때 형은요. 지금 명사형이에요. 그럼 명사 동생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형은 명사 형태로 자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뭐 한다는 얘기야? 전환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명사형 전성 어미라고 돼 있어요. 어미. 그럼 어미는 당연히 뭐에 결합되는 거겠어요? 어간에 결합되는 거잖아요. 어미라고 하는 것은 어간에 뭐 기본적 어미가 다인 것처럼 어간 뒤에 결합이 된다는 뜻인데 첫 번째 명사형 전성어미가 뭔지 우진이 선생님이 이거 좀 뽑아줄 테니까 잠깐만 있어봐봐. 일단 저기 설명만 잘 들어봐봐. 민재 따로 노트에다 쓰지. 여러분들도 메모장 다 드신 분들은 일단 어디다 좀 써놓고 저한테 메모장을 좀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 오늘은 한 장만 일단 드릴게요. 우진 같은 경우는 자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건데 이 명사형 전성어미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려드릴게요. 1번은 뭐냐면요. 1번은 용언 즉 동사 형용사죠. 용언 아직 동사 형용사인지 모르는 사람 없겠지. 동사 음식성을 나타내는 동사나 그 다음에 형용사 활용을 한다는 뜻이죠. 어미 활용을 한다는 뜻이지. 용언을 즉 동사 형용사를 그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즉 명사 역할을 하도록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미를 말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명사처럼 그 문장 내에서 그 문장 내에서란 말이 중요하단 말이야. 명사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미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서 주의가 있어. 주의.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주의. 품사를 완전히 명사로 바꿔준 게 아니야. 어미는 절대로 품사를 완벽하게 바꿔주지 못해. 주의. 품사 자체를 아예 명사로 바꿔주지 못해. 그럼 근데 왜 명사형이라고 그래요? 명사로 바꿔주지는
주지는 못해요. 아 명사로 바꿔주진 못하고 보시나 이거. 일단 오늘은 한 장이 됐거든. 명사로 아예 바꿔주진 못하고 어떤 식이냐면 그 문장에서 원래 명사는 이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문장성분 주어나 목적어 열라고 만들어진 게 명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동사나 형용사는 그 자체로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 잠깐 그 문장에서만 잠깐 명사짓 할 수 있게 살짝 변장을 시켜주는 느낌이야. 어미는 변장이에요. 변장. 그래서 아예 명사 바꿔주지 못하고 그 문장 내에서 그냥 잠시 변장. 잠시만 안녕이 아니라 잠시 변장시켜주는 기능이야. 주는 기능만 수행을 해요. 자 이게 주의 이거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뭐냐면 참고로 용언을 아예 명사로 바꿔주는 거는요. 아예 명사로 바꿔주는 것은 어미가 아니라 접사입니다. 접미사입니다. 주는 것은 뭐냐면 걔는 이름이 달라요. 걔는 뭐라고 그러냐면 걔는 명사 파생 접미사라고 그래. 또는 명사화라고도 하는데 파생이란 말 좀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접사가 붙으면 파생화라고 하거든요. 명사 파생 접미사예요. 글쎄 칠판에다 이런 말을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주의가 이게 명사형 전성어미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명사형 전성어미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글쎄 칠판에 이걸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얘는 그냥 만약에 얘는 변장이야. 변장 또는 가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전우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그죠? 품사는 남자입니다. 품사는 그 단어의 어떤 자체적인 성질을 말하는 거니까 난 남자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연극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자 역할을 하는 연극을 맡게 된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그 여자 모양의 가발을 써야 되고 여장을 해야 되잖아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약간 화장을 하고 그래 변장, 가발, 화장 이런 느낌. 그래서 이번 연극에서는 내가 여자인 거야. 여자 역할. 근데 하지만 나는 계속 뭐예요? 남자죠. 그 연극에서만 여자인 척을 하는 거죠. 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변장, 가발, 화장의 느낌이 그게 바로 어미고요. 그게 바로 어미고 그래서 어미는 뭐예요? 절대로 품사 자체를 아예 바꾸지 못하고 그냥 변장만 시켜주는 거고요. 명사 파생 접미사 글쎄 이런 단어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칠판에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네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이제 이제 불과 며칠 만에 이제 10만 명 이상이 보게 될 거고 한 달이면 100만 명이 보게 될 테니까 이런 단어라든가 저 수업 시간에 가끔 뭐 이렇게 욕도 좀 이렇게 욕설도 좀 하는데 재미지게 하려고 이제 그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이제 난 유명해질 거니까요. 자 그래서 명사 파생 접미사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성전환 수술의 느낌이야. 수술의 느낌이야. 얜 아예 여자로 바꿔줘 버린 거야. 나를 아예 여자로 상상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여자로 상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접미사는 아예 바꿔주는 거고 어미는 그냥 바꿔주는 척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역할만 하고 그냥 다시 원래 또 그럼 내가 그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발 다시 벗고 난 다시 저 화장 지우고 난 다시 원래대로 남자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성전환 수술은 뭐예요? 그냥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하나만 더. 그래서 전성어미가 붙은 말은요. 얘는요. 사전에 등재되지 않아요. 얘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아. 왜? 순간적으로 변장만 한 거니까. 하지만 얘는 사전에 등재됩니다. 아예 새로운 단어로 어떻게 되는 거야? 집기가 새로 되는 거야. 아예 사전에 얘는 등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도록 할게요. 어떤 걸 예를 들을 거냐면요. 얼다라는 말을 내가 예를 들을게요. 얼다. 자, 이거 하고 지울게요. 자, 얼다. 당연히 동사죠. 이 녀석을
이 녀석을. 자, 이쪽이 저기예요. 이쪽이 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인 거예요. 자, 얼다라는 말을 명사형 전성어미로 만들면 두 가지 형태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잡아 보세요. 얼이라고 하는 이 얼이 어간이잖아요, 그죠? 어간에다가 명사형 전성어미로 이게 어간이고 이게 기본형 어미니까 이 어미는 날라가겠죠, 이제. 기본형 어미는 날라가고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가 새로 붙어야 되겠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기에 뭐가 되냐면 얘들아 이거 리을 미미라고 써서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냥 엄이다. 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얼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얼기가 쉽지 않겠다. 뭐 이런 거. 그럼 그 얼기가 쉽지 않다. 얼기가 뭐대? 순간적으로 얼기가 그랬으니까 순간적으로 걔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다가 쉽지 않다는 안 되잖아. 동사 기본형으로는 주어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얼기가 쉽지 않다 또는 엄이 어렵다 이렇게. 근데 얘를 아예 명사로 만들어 볼까요? 성전환 수술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얼음이 돼 버리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영어로 얘기해 줄게요. 영어로 얘기하면 얘가 만약에 freeze라면 혹시 눈치챘어요? freeze라 하면 얘는 뭐예요? 영어로 치면 freezing 이런 느낌. ing 느낌이죠. freezing. 얼기. 얘는 뭐가 되는 거니? ice 이렇게 되는 거지.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거 볼까요? 엄하고 얼기가 사전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freezing이란 말도 영어 사전에 안 나오죠. 그럼 ing 붙이고 다 나와야 되게? 뭐 freezing, 뭐 snowing, 무슨 뭐 icing 뭐 다 나오게? 안 나오지. 근데 얼음은 아예 아이스로 바꿔버리고 세 단어로 아예 독립을 해버리죠. 그래서 아이스 영어 사전에 나오죠. 얼음 국어 사전에 나오죠. 이제 전미사와 뭐뭐 파생 전미사와 전성 어미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이해 갔어요? 자, 이거 됐나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여기 주의 여기까지가 명사형 전성어미에 대한 설명이고 이 참고가 뭐예요? 아예 명사 파생 전미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싹 지울게요. 아직 다 못 산 학생들은 잠깐 스탑시키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동그라미 2번 쓸게요. 현대국어에서 명사형 전성어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15세기 걸 배우기 전에 현대국어 걸 먼저 배워야 돼. 자, 2번 쓸게요. 현대국어의 명사형 전성어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형 전성어미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어미는 뭐하고 뭐가 있냐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하고 기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거지. 얘들아,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받침이 없는 말에는 음이 붙죠. 먹음 이런 식으로. 먹기. 그다음 아까 받침 있다. 얼 같은 건 그냥 미음만 붙어야지. 그래서 이제 미음 또는 이건 그냥 똑같은 하나로 봐야겠죠. 이건 받침이 있느냐 없냐. 그다음에 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 자, 바로 봅시다. 기 시작. 기. 이게 명사 변장. 성전환이 아니라 변장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요. 이거를 언제로 바꿀 거냐면요. 600년 전으로 가봅시다. 자, 600년 전이니까 지금 우리 훈민정 서문 15세기로 가볼게요. 그때는 기가 없습니다. 기는 16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소학원에 할 때 배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뭐가 있냐면요. 기는 아예 없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밖에 없는데 기는 아예 없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될걸요? 왜요?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무슨 형만 어울립니까? 이거는 음성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양성용도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기가 없는 대신에 이게 두 가지 형태야. 뭐 지켜주려고? 네 글자 뭐 지켜주려고? 모음 조화 지켜주려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아니야. 암은 명사파생전미사야. 옴하고 um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옴과 um이 있어요. 얘들아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옴하고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두 번만 발음합시다. 자,
자, 15세기 명사형 전소미가 뭐 있다고요? 옴, 시작. 옴. 당연히 옴은 무슨 용이겠어요? 얘는 양성용으로 쓰이는 거겠죠. 앞에가 아나 오 같은 어간으로 끝나면 옴이 붙는 거고요. 음성용으로는 뭐가 붙는 거예요? um이 붙는 거예요. 음성용으로는 um이 붙어요. 참고로 그 당시에 명사 파생 전미사는 암입니다. 암.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om과 um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켜주겠어요? 양성용 음성이니까 뭐 지켜주기 위한 겁니까? for 모음 주어를 위해서죠. 어쨌든가 조사나 어미까지 다 어미는 당연히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걸 바꿔볼게요. 참고로 기는 없어요. 기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CF 참고로 하나 써줄까? CF 기는 명사 파생 전소어미 기는 16세기 때 출현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우리 좀 이따 수학원에 배운다고 했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때 기가 나올 겁니다. 자, 16세기 출현을 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예 1번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거 한번 해볼까? 막다라는 단어 한번 읽어봐요. 막다. 예 1번. 예 1번으로 막다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럼 이 녀석을 명사형으로 만들어 볼게.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막음 또는 막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아, 막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주어로 만들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 뭐였을까요? 기는 아예 없죠. 그럼 뭐가 있어요? 막에다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자, 막이 양성이잖아요. 그럼 뭐 골라줘요? 옴 골라줘죠. 그래서 막옴.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왜? 15세기 맨 마지막에 무조건 뭐로 끝나야 되니까요? 이어적기 끝나야 되죠. 그래서 막옴이 이어적기 돼서 어떻게 돼? 막옴 이거예요. 지금은 막음 또는 막기잖아요. 그 당시엔 막옴이 어려워서 뭐 이렇게. 자, 음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음성으로 먹다 한번 해볼까요? 먹다.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명사형을 만들 먹음이 쉽지 않다. 또는 먹기가 불편하다. 먹음 또는 먹기가 되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기는 아예 없고요. 음의 두 가지 형태인 옴과 um이 있죠.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아까 막음 같으면 얘가 양성이었었으니까 양성용 명사형 전성어미 옴이 붙었고 이어적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어적기가 된 거잖아요. 자, 15세기 무조건 맨 끝이 뭐로 끝내야 된다고요? 이어적기로 끝내야 된다고요. 연철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먹다에다 뭐가 붙어요? um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먹음. 근데 이걸 끝내면 안 되지. 역시 이어적기 해야 되니까 뭐가 끝나? 먹음. 이게 최종 형태예요. 먹음. 역시 이어적기. 하나 더 이어적기까지 시켜줘야 15세기 구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역시 이어적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먹기가 어렵다 할 때 그 당시에는 먹음이 어려워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명사형 전소어미까지 설명 됐나요? 그러면 이게 흔적이 어디 남아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수매요, 수매. 이 수매라면 얘기 들어보면 자,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로 씀에잖아요. 쓰다라고 하는 걸 명사형으로 만들어 씀에다가 에라는 부사형 부사형 어미가 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매 같은 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3번 가볼게요. 3번. 저 훈민정음 3번 보시면 날로 수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그 당시에 자 15세기형 가르쳐 줄게요. 15세기는 어떤 글자가 썼냐면 이게 쓰다였어요. 쓰다. 이게 use 사용하다. 자, 쓰다. 물론 이제 정확히 발음이 쓰다가 아니라 약간 브 발음도 같이 해야 되죠. 쓰다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이게 use의 뜻이었다고요. 근데 어주장구는 설명 안 할게요. 이건 이미 설명했던 거니까 쓰다였어. 자, 그럼 얘를 이제 뭐로 만들어 볼까? 얘를 명사형으로 만들어 볼까? 그럼 기본형이 날라가지. 여기다가 명사형을 만들어 볼게. 사랑하는 민재군. 그러면 옴이 붙어야 돼. 얘를 명사고 만들어 볼게. 옴이 붙어야 되겠어? um이 붙어야 되겠어요? um이 붙어야 되죠. 왜? 얘가 뭐니까요? 얘가 쓰가 뭐니까요? 얘가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뭘 골라줘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얘를 골라줘야겠죠. 이게 선택이 되죠. 이게 선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기본 요금이 날라가고 얘가 붙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쓰움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어져.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건 우리 의문론 할 때 했던 거야. 의문론 할 때 했던 건데, 국어에서 이거 제가 뭐 한 100번 넘게 100번까지 아니고 한 30번 넘게 했을 거다. 국어에서 제일 강한 모음이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누구를 만나도 전설 모음, 자기화 시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국어에서 제일 약한 모음이 뭐라 그러니? 으라고 그랬지. 으는 누구랑 만나도 지가 탈락을 해요. 야, 지금도 지금 쓰다 같은 거 뭐 이게 뭐 음식이 쓰다라는 형용사도 괜찮고 뭐 이 유주 할 때 그 동사도 괜찮아. 쓰다에다가 어서를 붙이면 어떻게 써줘요? 써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써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으는 어떤 모음을 만나도 지가 날아가요. 이게 으 탈락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쓰음이 됐지. 그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왜? 이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과정이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과정이야? 으 탈락이 일어나요. 좀 어려워요? 으는 세상의 모든 모음과 만나면 탈락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 자리 빈자리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 이게 빈자리니까 당연히 어주장군이 얼로 올라가면 돼.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숨 이게 된 거지. 숨. 그다음 퀴즈. 이 숨이 현대구에서는 뭘까요? 현대구에서 숨 이게 현대구에서는 뭘까요? 씀이지 씀. 사용하면 씀. 자, 그럼 여기다가 이게 하나 더 나갈게요. 그럼 이 숨에다가 이 숨이 있다 됐지. 에다가 이제 뭐가 붙어요? 뭐뭐 함에 해서 저기 이제 이렇게 조사가 붙는 거죠. 부사격 조사가 붙어요. 뭐뭐 함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뭐가 붙어? 그래서 이게 숨은 바로 뭐예요? 숨은 쓰다의 명사형이죠. 쓰기는 없죠. 기는 없다 그랬으니까. 에다가 아까 제가 이걸 전미사라고 전성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했어요. 조사예요, 조사. 이게 부사격 조사가 붙어요. 뭐뭐 함에, 뭐 감에, 뭐 먹음에 할 때 조사가 붙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애가 되죠. 근데 15세기는 마지막에 항상 다 뭐로 끝내야 된다고? 이어죽기 끝나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수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15세기 형이 되겠지. 그래서 요게 15세기 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예요? 역시 맨 마지막은 뭐라고요? 이어적기. 자, 다시 보세요. 자, 기본형이 뭐라고요? 기본형이 쓰다라고요. 어주장군이 있는 쓰다라고요. 그럼 기본형 어미는 날라가죠. 그리고 여기 이 녀석을 명사인 것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명사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옴하고 중에서 이게 음성 으니까요. 음이 붙어요. 그래서 쓰음이 돼요. 근데 세상의 모든 모음은 모음은 다른 모음과 만나면 지가 탈락을 해요. 그래서 어주장군하고 음만 남죠. 그럼 이 빈자리를 찾아가서 이게 현대구의 씀이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이 씀에다가 뭐뭐 함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붙이면은 씀에서 마지막 파이널은 이어지기 위해서 씀에. 그럼 씀에가 지금 현대구어는 무슨 뜻일까요? 현대구어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현대구어는 씀에. 현대구어는 연철을 시켜주고 이어적기가 아니지. 이때는 원형을 밝혀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로 씀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자, 좀 어렵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마지막 4번에 수매를 가지고 이 15세기 수매 이걸 가지고 이 수매를 가지고 여기에 나타난 15세기 후기 중세국어의 특징을 3개 쓰라면 이거 기출문제예요. 국어의 특징을 3가지를 만약에 쓰라고 한다면 서술형으로 쓰라고 한다면 특히 종총을 잘 들으세요. 이거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뭐 쓴다 한다면 첫 번째 1번이 뭘까요? 1번이 뭘까요?
명사형 전성어미로 뭐가 있어? 첫 번째 어두장군이 제일 먼저 보이죠? 어두자원군이 존재했다. 군이 존재했다. 그다음 두 번째 수음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네 가지구나, 네 가지. 2번은 뭐가 존재하나요? 명사형 어미로 뭐가 있었다? 기. 기는 없고 뭐가 있다? 음이 있었다. 명사형 전성어미 이로는 옴과 음이 있었다. 물론 여기는 음만 붙었지만 있었다. 미 존재했다. 지금과 다르게 지금은 기인데 세 번째가 뭔가요? 그 중에서 음을 골라줬다고 하는 것은 뭐를 철저하게 지켜줬다? 모음조와 철저하게 지켰다. 모음조와 철저. 그다음 맨 마지막에 수매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네 번째 건 바로 뭐예요? 이어적기였다. 그래서 이 수매라는 이 단어에 조사 하나 붙은 게 다 보이나요? 조사 하나 붙은 거에 15세기 중세기 특징 네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두자원군 눈에 보이죠? 그다음에 명사형 전성어미로 음이 붙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음을 골라줬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음을 골랐다는 얘기는 모음조화가 그 당시 철저했다는 얘기고요. 맨 마지막에 이어적기까지 있었다. 그래서 이 한 단어에 단어라고 봐야 되나? 단어에다가 조사 하나 붙은 거. 이거의 15세기 특징 네 가지가 존재했고 요거 쓰는 게 기출문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특히 종총호 같이 서술형이 아니라 약간 단답형 비슷하게 나오는 그 서술형. 그것도 서술형이긴 하 이름은 서술형이라고 하죠. 이거 답안 알려주는 거예요. 답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고음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수매에다 미주고 뭐 디귿 기업 써놓고 여기에 나타난 현상, 여기에 나타난 15세기 국어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뭐 어두장군이 좀 비읍게 어두장군이 존재했다.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 있었다. 모음조가 철저히 지켜졌다. 그다음에 이어적기를 기본으로 했다. 그다음 마지막 5번에다가 뭐 아무거나 하나 뭐 동국정 시한장 표기가 나왔다. 그럼 동국정 시한장 표기가 있다는 거는 맞지만 이 단어에서는 증거를 찾아볼 수는 없죠. 알겠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자, 좋아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 해서 결국 이제 끝난 겁니다. 호미정 끝났어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뼈난케 하고저 할 따라민이라 같은 경우에 할 같은 경우 역시 저기 했죠. 할 해서 뭐 나오냐면 열인이 있고요. 따라민이라 할 때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따람에다가 인이라가 붙었는데 따라민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두 가지 보일 수 있죠. 여기서 두 가지 뭐 보여요? 어두장군이랑 뭐 보여요? 이어적기 보이죠.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14번까지 개념을 다 설명을 됐거든요.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유튜브를 좀 편집을 좀 해서 지금 우리가 총 14개 개념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개념당 혹시 유튜브 편집 같은 거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야 되는가?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야죠. 아이씨. 그 키네마스터 같은 거. 뭐? 키네마? 키네마스터라고 엄청 쉬운 거 있거든요. 아까 내 얘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수업이 7개, 8개로 이렇게 시간 수로 돼 있잖아. 근데 한 시간에 보통 뭐 하나나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잠깐 끊어서 갔잖아요. 1번서부터 할 때 13번까지 갈 때마다. 그래서 1번 해가지고 제자 원리 그래서 오늘 했던 거는 13, 14번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커트해서 아마 총 14개 화면으로 이렇게 쭉 14개 동영상으로 해주면 동영상 하나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필요한 것만 다시 나중에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걸 할 능력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인지 그냥 다 붙여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그대로 그냥 올리는 거죠. 지금 이 동영상 찍은 그대로 올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내기는 그렇게 봐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기는 그냥 1번서부터 딱딱 14번까지 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나. 그게 좋죠.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구독자도 훨씬 빨리 일겠죠. 왜냐면 더 잘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타이틀 달으면은 그 해시태그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시간이 될까요 지금? 할 수 있죠. 아니 왜냐면 이제 계약하면 바로 저기 들어가잖아요. 바로 저기 들어가잖아요. 내신 들어가잖아요. 혹시 유튜브 편집 같은 거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아 진짜로 제가 밥 한 끼 학원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그럼 제가 1번서부터 14번까지 물론 그 뒤에 수학으로도 해야 되니까 한 10
거의 20번까지 가까이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럼 딱 20번까지 챕터라면 동영상 20개가 딱 유튜브에 올라가면 너무 깔끔하고 이쁘지 않을까요? 그럼 나중에라도 계속 영구적으로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학생들 중에서 이거 본 학생 중에서 유튜브 편집은 필요 없고요. 그냥 커트만 할 수 있게 커트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영상을 별로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것만 할 수 있는 학생 있으면 저한테 좀 지원 좀 부탁드려요. 그럼 제가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릴게요. 마라탕 사드릴게요. 민지 할 줄 아니? 민지 할 줄 아니? 그렇긴 한데 힘들지 않을까요? 동영상 날려먹지 말고 그러다가 또 날려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씨. 이거 다시 찍으려면 몇 시간 열 몇 시간 아니 20몇 시간 다시 찍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럼 다시 못 찍어. 하여튼 저기 학원에 부탁을 해보도록 할 텐데 학원에 아무래도 저기 교무 일 하시는 분들이 바쁜데 내 개인적인 어떤 이런 거를 조교도 아닌데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 조교도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동영상 편집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컷 자르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1번서부터 저는 하나 설명하고 하나 설명할 때마다 텀이 좀 있잖아요. 그것만 자를 수 있게만 해주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맛있는 거 마라탕에다가 내가 건더기 많이 넣어서 사줄게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첫 번째 후미정은 쭉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나랏 말싸미 같은 거에서 뭘 볼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이어적기 볼 수 있죠. 자, 듀익에서 뭘 볼 수 있어요? 동국정원 샷잔표기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달아에서 뭐 배웠어요? 르다형 용언의 활용형, 리을, 제로형 기억하시죠? 문자 여기서 뭐 볼 수 있어요? 동국정원 샷잔표기 볼 수 있죠. 서류 조심하세요. 이거 저기 아니라 그랬었죠?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기 원수모마 아니라고 그랬었죠. 원수모마는 무브프라는 수능 뒤에 있는 의가 오나 우로 바뀌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사마띠 여기서 두 개 나오죠. 그래서 뭐 나와요? 첫 번째 팔종선법이랑 뭐 나와요? D가 나왔으니까 국외음악가 되지 않았다 알 수 있죠. 얘들 지금 뭐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럼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기 각각에다 다 기억 니은 쳐놓고서 여기서 알 수 있는 15대기 중세부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온다니까요. 아니면 그걸 주관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할세 그 다음에 이런 전차로 문법만 할게요. 백성이 니르고저에도 두음법칙 안 돼 있다는 거. 그 다음 니르고저 같은 경우는 단무음화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폴빼서 축격조사 이에 다른 형태 세 가지. 동그라미 있느니 없느니 그 다음에 제로형 홀빼 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에서 이제 어주장군 배웠죠. 어주장군 배우고 뭐 배웠어요? 모음주어 배웠죠. 그 다음 이어적기도 있죠. 실어 표디에서 구개하면 안 돼 있다는 거. 못할 노미 뭐 이어적기 한이라 여기서 하다하고 하다 이거 뭐 문법만 합시다. 네 이라 위하야에서 역시 동구천 샨찬 표기. 그다음 어여삐 이거 별거 없고요. 너겨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저 두음법칙 안 돼 있다는 거. 새로 스물 이게 원순 모바가 안 됐다는 증거가 되죠. 짜랄에선 두 가지 볼 수 있죠. 짜랄에서는 첫 번째가 쌍지리스가 각자병서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동물천 šan찬 표기. 그 다음 짜 다음에 르리 아니라 랄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모음조화. 맹간원이 사람마다 해요. 수 위에서 뭐예요? 순경원 비비 그때는 살아 있었다는 거. 니겨에서는 두음법칙이 안 돼 있다는 거. 날로 수메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죠. 어두점군.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로는 기가 아니라 음이 있었다. 기는 없다.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그 다음 거기서 음이 골라졌다는 얘기는 모음주와 마지막에 이어적기까지. 뼈난케에서는 뭐 각자병서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하고저 할 따라민이라서 뭐였어요? 어주자음군. 그 다음에 이어적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했었던 건 바로 뭐냐면 성조, 방점, 사성점, 좌가점 요렇게 이 정도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뒷페이지 한번 잠깐 넘어보실래요?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16세기 소학원이거든요. 소학원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에 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학이 뭐냐면 작을 소자에 배우락자 써서 애새끼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 유튜브에 전 유명해질 거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이 부모님께 효도해라, 국가에 충성해라, 뭐 이렇게 뭐 우도는 공경해라라고 하는 그런 그 유교 사상을 담은 소학이라는 중국 책이 있어요. 어린 애새끼들이 배운다 해서 소학이죠. 나중에 나이 먹고 15세 이상 애들이 배우는 건 대학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까지가 보통 과거 시험범위 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옛날에 시험범위가 있었어요. 책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소학이라고 하는 책을 중국에 있는 책을 그대로 언해 언문이 이제 후미정음을 좀 한글을 좀 낮잡아 부르는 말이거든요. 하거든요. 노비나 여자들이나 계집들이나 배우는 글 약간 이런 안 좋은 뜻이긴 한데
한글로 즉 훈민정음으로 해석을 한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영어 미국 책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그게 소학언해거든요. 옛날에 당나라 시대 시 두보라는 사람의 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남긴 2000년 전에 남긴 시는 두보의 시라서 두시라고 그래. 근데 두보의 시가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 양반 사비들한테. 그래서 그들의 그 사람 당연히 한자로 남겼겠죠. 그 한자를 우리나라 그 당시 조선의 말로 그 번역한 책은 두시언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해라는 말은 특정 어떤 작품 이름이 아니라 어떤 그 앞에가 원본 작품 이름이고 그거를 한글로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자, 소학원에 자 그럼 예를 들어 딱 봐도 몇 개만 잠깐만 얘기해보면 몇 개만 얘기해보면 딱 봐도 어때요? 일단 방점은 있다는 걸로 봐서는 성조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 그 다음 제일 첫 번째 공제에서 벌써부터 뭐예요? 동구청 시한자표기는 사라졌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뭐 닐러 같은 거에서 뭐였어요? 니르다에서 닐어가 아니라 닐러가 됐다는 얘기는 르다 용어의 저기 활용형이 지금과 똑같이 리을형이 됐다는 거. 가라샤데에서 이거 뭐야? 분철 나온다는 거지. 끊어졌게 나오는 거. 이렇게. 몸이 미어도 분철이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잠깐 넘어가 보시면 근데 저긴 있네요. 부모께 깨 나온 겁니까? 저기 어주장군은 아직도 있네요. 자, 그 다음 거기에 밭자원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 진짜 시험 좀 많이 나와. 이게 순경은 비비 없다는 사실이고요. 나중에 알려줄게.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수학원행 하나 더 있거든요. 수학원의 선조판 권 2-29 말고 저기 2-67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나와. 여기에 네 번째 줄에 아당학이란 말 나와요. 아당학이가 아첨하기란 뜻이거든. 아당하다에다 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야? 명사형 전성어비로 기가 처음 출현했다는 거지. 그럼 이걸 15세기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아당홈이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뭐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 또 어디 있어? 어디 갔어? 헤로온이라 이것도 순경원 비유가 없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순경원 비유 있으면 15세기로 돌면 헤로반이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딱 시험 우리 딱 2시간짜리 하나 남았어요. 그때 뭐 할 거냐면요. 이걸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소학원에 이게 16세기란 말이에요. 16세기란 말이에요. 이거 두 개를 할 건데 이거 근데 1번부터 다시 다 할 건 아니고 방금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즉 변천사 뭐가 없어졌냐 뭐가 또 생겨났냐 아까 기 같은 건 생겨났죠. 순경원 비읍 같은 건 없어졌죠. 그 다음에 분철이 끊어졌기가 생겨났죠. 그 다음에 뭐 유지된 것도 있죠. 뭐 성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르다용 용어는 변천됐죠. 그러니까 지금 생겨난 거, 없어진 거, 그 다음 변천된 거 이런 것만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배울 이론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쫙 정리가 될 테니까 다음 마지막 우리 종강이죠. 그 특강 종강이죠. 딱 정확히 딱 제가 예상한 대로 딱 이 수업원에까지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아니지 내일 모레 글피 월요일 날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학생들도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실강으로 여기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 강의실, 실강의실, 8강의실이야. 선생 강의실 알죠? 7강의실이네. 7강의실로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일단 전 여기서 녹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천고 학생들은 당연히 올 거고요. 나머지 고공고 학생들도 와서 같이 실강으로 들어주면 더 좋을 것이고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실강 듣기 전에 문법은 항상 지금 오늘 강의하고서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 보내드릴 거잖아요. 링크 보내드릴 거잖아. 월요일 전까지 마스터 하셔야 돼요. 문법은 계단식 누적 복습으로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거 특강 끝나고도 영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유튜브 한다는 거잖아. 이 밴드는요. 제가 그래서 이 밴드는 한 달 지나면 못 보거든요. 이게 공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없어지면 얘네 그 스토리지가 너무나 커지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밴드 영상 한두 개 찍겠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예 영상을 저장을 해서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채널은 뭘로 할까요? 무슨 채널, 무슨 TV, 뭐로 할까요? 그것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유튜브로 제가 한 달 되기 전까지 앞으로 한 20일 정도 제일 처음에 찍은 영상은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그죠? 제일 처음에 찍은 영상은 3주 정도 아직은 삭제 안 됐을 거예요. 빨리 그거부터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간 날서부터 딱 30일이거든요.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처음 거서부터 빨리빨리 제가 유튜브 작업을 좀 할게요. 일단은 편집 없이 한번 일단 올리기라도 해볼 테니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자꾸 또 하면 또 하는데 유튜브 그 편집까지 필요 없습니다. 자를 수만 있는 학생 있으면 제가 마라탕 사드릴 테니까 건더기 많이 넣어서 저한테 지원 좀 부탁해 주시면 유튜브로 한 20개 챕터 정도로 딱 나눠서 영상 한 20분 정도씩 해서 나눠서 하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았고요. 자,
건강관리 조심하게 잘하시고 자 본수업 우리 저 일요일날 수업이죠. 본수업 일요일날 아 참 아 우리 본수업 때 저기 하기로 한 거 알죠? 동동하고 황계사 맞죠? 동동하고 황계사 우리 저기 단어 테스트 하기로 한 거 알죠? 아니 저기 해석 시험 보기로 한 거 알죠? 우진이는 그날은 못 오지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머지 학생들 일요일날 12시 반입니다. 저 민재도 일요일 12시 반입니다. 12시 반에 본수업 때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월요일날 8시에서 10시 특강 시간에 이 7강 시에서 봅시다. 여기까지. 안녕!